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심흥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 전자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대변되는 양자 기술 시대에는 양자역학적인 파동함수를 생성하고 제어하고 검출하는 그런 것이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양자 소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자연의 근본 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양자역학을 처음 배우면 어떤 걸 배우냐면 상자 안에 입자가 하나 가두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위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런 거를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이러한 입자에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면 이 입자의 파동함수가 공간적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진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러한 진동을 하고 있는 파동함수의 이제 위치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근데 이런 위치를 읽어내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입자가 상자의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어떤 정보 0이다 1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이게 다름이 아니라 어떤 비트 정보가 되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큐빗, 그런 것을 이제 줄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전자의 위치를 읽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자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또한 이제 이런 파동함수를 읽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 입장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측정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자 안에 입자 하나 상황이 이제 언제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 소자인데, 이 파란색 위치에 우리들이 전자들이 있어요. 자유전자들이 있고 산 같은 게 보이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텐셜 장벽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장벽이 하나 더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장벽에 이제 올라가면서 입자 하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양자 소자가 이렇게 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이 포텐셜 장벽을 이용해서 전자 하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사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소자입니다. 근데 이 소자가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이 100만 번 이 장벽이 이제 떨었을 때 한 번 정도 오차로 전자를 잘못 보내는 아주 정밀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류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전류의 표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장벽이 떨고 있죠. 한 장벽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순간에는 장벽이 두 개가 돼서 입자가 그 장벽 사이에 갇혀 있는 경우가 생기죠. 소위 이제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 상황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자들의 파동함수가 이 장벽 두 개 사이에서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이 위치에 있을 때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고, 이 검정색 위치에 이제 어떤 픽이 있죠. 그게 이제 입자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전자가.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장벽이 쳐올려지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장벽을 넘어가는, 그래서 전자가 발사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 이 포텐셜 장벽 사이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질문인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장벽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이게 실제 소자 모식도입니다. 이 실리콘 소자인데 이 게이트 전압을 이용해서 장벽 두 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게이트 왼쪽에 있는 게이트에는 실시간으로 전압을 바꿔서 이 장벽의 높이를 바꿔주는데, 이 장벽 사이의 거리가 100나노미터 정도예요. 거기를 이제 전자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이 1피코초 정도고요. 근데 이 1피코초가 이제 상당히 작은 시간이죠. 근데 그럼 이제 진동하는 거 어떻게 측정하겠느냐 이제 물으면은, 이제 보통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변이를 읽어냄으로써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류의 현존 기술로는 이 실시간 전류의 분해능이 100피코초 정도예요. 그래서 1피코초를 구분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연구의 이제 핵심은 이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한계를 돌파해서 실제로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카메라 할 때 이 셔터가 있죠. 그런 셔터를 빠르게 닫고 열므로써 뭔가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이제 비슷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장벽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오른쪽 포텐셜 장벽은 고정되어 있는데, 오른쪽 포텐셜 장벽 내에 어떤 에너지 준위를 심어요. 그 에너지 준위는 이 전자가 그 준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공명 상태라고 부르고요, 레조넌트 레벨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에너지 상태의 그 에너지 위치를 시간에 따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 에너지 위치하고 정확히 맞을 때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전자의 위치가 하필이면 이 공명 상태의 위치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도 맞고 공간적인 위치도 맞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이 파티클이 이제 입자가 전자가 이제 상자 안에 갇혀져 있고, 옆에 빨간 이 색으로 표시된 게 공명 상태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명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고, 상자 안에 전자도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상자의 이 전자의 에너지랑 공명 상태의 에너지랑 일치하면서 이 전자의 위치가 공명 상태에 가까운 경우에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즉, 이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 전자가 이 경우는 왼쪽에 있으면서 공명 상태의 에너지는 전자 에너지가 같은 경우래요. 이 경우는 이제 전자가 이 셔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셔터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반대 상황에서는 전자의 위치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에너지가 공명 상태의 에너지랑 딱 맞았네요. 그죠? 이때는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 공명 상태의 에너지 위치를 순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자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구분을 해서 이게 실제로 안에서 정말 진동하는구나 라는 걸 읽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빠른 시간에 이 파동함수의 변이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양자역학적인 근본 원리도 확인할 수 있었고, 요거를 나아가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중요한 양자 소자에 활용할 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희 연구 같은 거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걸 희망하고 있냐면, 이런 기술들이 또는 이런 발견들이 이제 이 물리학적으로 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한편으로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어렵지 않죠, 그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자역학적인 현상에 익숙해지고 앞으로 양자 기술 시대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